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하고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뒤집어 놨죠. 네, 엔비디아, 애플, 오라클, 코이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뒤집어 놨다. 죽지 않는 AI 투자. 그렇죠? 네, 여기에 엔비디아가 우리 오픈 AI에 1,0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서로 이제 뭔가 맞추는데 이게 전부 제가 봐서는 트럼프의 생각을 젠슨왕이 갖다가 이제 실행하는 건데 대신 이제 중국에 대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도 그렇고 오픈 AI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투자가 시장에 활성화를 주고 있다. 엔비디아도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오늘 한국 소부장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또 이끌 것이다. 이게 우리 삼성전자 HBM3E12단이 또 콜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삼성전자는 10만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SK하이닉스는 40만원까지 보는데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이제 반도체 올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수 있느냐, 피크 아니냐, 피크 오면 또 파는 것 같은데 저는 내년 1분기가 피크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내년 1분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다. 마의 벽인 9월을 넘어가고 또 항상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았던 10월을 다가오는데 10월 실적 시즌도 더 그렇게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상승에 몸을 실어야 할 것 같다. 제 시각이 약간 그동안 보수적이었었는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일 신장금방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뉴욕 증시는 다우는 플러스 0.23, 나스닥은 플러스 0.7, S&P 500은 플러스 0.4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3에서 1.5 정도 오르는 모습.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보면 보스틱 무살래, 네, 금리 인하는 어렵다. 마이너는 2%더 내려야 된다. 상당히 비둘기파와 매파가 부딪히는 거죠. 네, 마이너는 이제 우리 트럼프의 첩자라고 볼 수 있죠. 백악관 티통 미 합작법인으로 운영하겠다. 대신 오라클이 보안을 담당한다. 이것 때문에 오라클이 오늘 4% 5% 오르는 것 같은데 오라클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예, 2배짜리를 사도 문제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조 달러까지 간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 10,000달러였던 것을 이제 10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러니까 이제 주춤주춤하죠. 8만 5천 명인가를 매년 추첨으로 하던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영국에서는 우리는 비자 폐지하겠다. 우리에게로 와라.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가 마이너스 7, 리플이 마이너스 5.5%. 갑자기 매도가 나왔다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대놓고 좀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애플의 아이폰 17이 상당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이폰 17 에어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뭔가를 애간장을 녹이는데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죠. 뒤에서 자세히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60% 주가가 오르던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화이자가 메세라를 통해서 비만 시장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뒤에 있는 D&D 파마텍 저는 어제 오늘 올라온 팔아라고 예측했는데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2.2조인데 5조까지는 고고다. 네, 충분히 갈만하다. 버핏 17년 만에 BYD 지분을 전량 매도를 했다. 중국 BYD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실적을 봐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하고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데 지금은 107.99엔 네, 주가가 올 1년 동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BYD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주요 경제 지표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메세라가 61.48%나 올랐죠. 네, 메세라가 61.48%, 존슨이 화이자죠. 화이자가 동사를 인수하는데 인수 계약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냐? 주로 인수 계약이 총 49억 달러, 약 6조 8천억 규모로 여기에 특정 임상 및 규제 발표 달성 시 주당 최대 22.5달러 추가 지급 조항이 있다.
이것이 포함이 됐죠. 이를 포함하면 총 인수가치는 73억 달러, 약 10조 1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요 배경은 화이자는 자체 개발적인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실험을 중단하면서 비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메세라 인수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메세라의 강점은 뭐냐?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주사제와 경구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 IV 제형이 아니고 특히 이제 경구용에 대한 생각, 특히 기존 GLP-1 계열 약물을 개선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다. 국내 기업은 D&D 파마텍이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한 파이프라인도 포함돼서 국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D&D 파마텍을 또 공부를 한번 더 해야 되죠. 어제 D&D 파마텍이 갑자기 상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여기에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데 대사성 질환은 마시하고 우리 지방간하고 비만, 당뇨 이 부분이 상당히 메세라와 연관이 있죠. DD01 파이프라인이 패기레이션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기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패기레이션이라는 기술은 뭐냐? 패기레이션이라는 기술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라고 그러는데 PEG라는 종합체 사슬을 의약품, 특히 단백질이나 펩타이드와 같은 생체 분자와 결합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반감기가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약물의 크기를 키워 신장을 통한 배설을 늦춘다. 또한 PEG 사슬이 약물을 둘러싸면서 면역 체계로부터 약물을 보호해 약효가 체내에 오래 지속되어 간다. 이 패기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DD01, 네,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 48주 투약에 대한 미국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상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지방간 감소를 보였다. 4주 만에 마이너스 51%. 네. 슬로브리스트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 중국 지역에 대한 기술 이전, 경구와 제약 기술, 임상 1상 IND를 준비하고 있다. 베스트 인 클래스 경구와 제제 기술, 메세라의 기술 이지하는 게 메미티 025죠. 00220. 우리는 DD025라는 파이프라인, DD022, EB라는 28인가 2B인가, DD02S, DD02EB.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우리 이제 D&D 파마텍이 메세라에 준 거죠. 네. 경구와 제재 기술.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 D&D 파마텍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DD02S와 DD02B.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D&D 파마텍에게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D&D 파마텍이 21만 5천원까지 찍었죠. 시총은 2.2조.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5조까지는 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 네, 5조까지는 참아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는 0.3% 하락 96.97로 좀 약세네요. 원화는 강세입니다. 1391.17 약세를 보이다가 살짝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엔달러도 강세네요. 147.73 엔달러당. 네, WTI는 0.14% 하락 62.31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금 가격은 2% 상승해서 3,780달러. 오늘 상당히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금과 같은 그러한 귀금속 쪽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합류 봅시다. 2년짜리는 3.605, 네, 2.3bp 상승, 10년짜리는 4.149, 0.9bp 상승. 네,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단기금리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는 434.76달러, 20.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라클이 5.66%나 상승을 했네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라클이 틱톡에 데이터 센터나 디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맡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오픈 AI 협력 소식에 의해서 183.87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4.0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 오픈 AI와 1374억 달러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그렇죠?
바크레이즈가 오픈 AI와 주요 계약 체결 후 칩 제조업 소식에 대한 비중 확대로 $200까지 목표 가격을 올렸죠.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10기가와트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이번 10년 말까지 엔비디아 수익이 약 $3,500로 증가할 전망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가와트당 $350의 잠재적 수익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향후 10년에 엔비디아 수익이 $3,50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잠재적인 계약은 엔비디아의 이미 인상적인 실적을 더욱 높여줄 거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바크레이즈는 최근 업계가 브로드컴이 오픈 AI에 $1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맞춤형 에이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면서 오픈 AI의 워크로드 대부분을 계속 실행할 것이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목줄을 쥐고 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내년 하반기 오픈 AI의 에이직 반도 프로그램 3.5배보다 더 크며, 현재 환경에서 맞춤형 및 범용 컴퓨터 솔루션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GPU와 같은 범용 HBM의 수요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죽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우리 브로드컴이 하락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0.81, $341.57.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도 1.5% 하락, $179. 마이크론 2%, $166. 마이크론이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네. 애플은 $255.4, $255.45, 4.05%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7이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린다는 거죠. 특히 아이폰 17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의 리드 타임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며, 프로는 글로벌 평균 15일, 아이폰 프로 16은 14일 걸렸고 프로 맥스는 21일, 작년과 동일하다. 네, 중국 정부 전자제품에 대해 15% 정부의 보조금과 규제 승인 대기 중인 중국 내 아이폰 에어의 부재 때문에 상당히 아이폰 17 프로면 프로 맥스 쪽으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일라인릴리는 0.43% 상승, $755. 노보노디스크는 0.94% 하락이네요. 네, 인텔은 마이너스 2.52, $28.83. TSMC는 3.43, $213.96. 아무래도 우리 엔비디아가 투자를 $1,000억 오픈 AI에 한다면 수혜주는 당연히 TSMC죠. 이런 것들이 TSMC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6. 왠지 뭐에서 모르지만은 가상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네요. 매도가 시장에 막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더라도 마이너스 7.52, $4,156. 잘 나가다가 두들겨 맞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0.31. 반대로 오클로는 또 4.90%나 상승이네요. 이 오클로는 무슨 회사냐? 여기서는 고속 핵 분열 발전소를 만드는데, 기존 원전보다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소형 원자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소형 원자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그렇죠? 샘 올트만이 투자한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이는 엔비디아의 위성기업과 똑같은 코웨이버가 오늘도 5.93%나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존 마스터 서비스 계약에 따라 $63억 규모의 주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는 코웨이버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2032년까지 판매되지 않은 용량 구매를 보장을 받았다. 반면 등발이 큰 메타 같은 기업은 마이너스 1.2, 서클은 마이너스 4.6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을 한번 봅시다. 네,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피에서 5,653억을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기관도 4,190, 전부 이제 반도체를 사는 것 같은데 아주 무섭게 삼성전자를 제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10억을 팔고 있고요. 네, 선물 한번 봅시다. 선물에서는 1,699억.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네, 73조.
74조에서 좀 빠졌네요. 네, 살짝 하락을 한 모습. 신용잔고는 여전히 22조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사야 하느냐? 어제 보니까 시장에는 On-Device AI, 에이펙트, 심팩, 네페스, 그 CXL, TLB, 파드, QRT, 삼성전자, 오키스전자, 3D랜드, 테크잉, 오닝머티리얼스, DNF, 삼성전자. 이 3D랜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V10 430단인가 이것까지 개발을 할 정도로. 그다음 PCB 업체도 괜찮습니다. 펨트론, TLB, BH, 피롭틱스, 삼성전기. 이런 정도가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죠. 시장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롯데 카드가 털리면서, 네. 한커미드, K사인, 드림 시큐리티, 사이버원, 그다음 원자력 전력 인프라,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이런 종목인데 사이버 보안 저는 좀 이거 물음표인데 우리나라는 보안주가 잘 안 돼요. 보안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한커미드, K사인, 드림 시큐리티, 사이버원 이 정도는 해볼 것 같다. 국회 해킹 청문회 이슈, 정책 모멘텀, 단기 수급 유입 예상. 우리나라의 대표 사이버 보안주는 S2W, 네, S2W 이름이 맞나? 신규 상장. 다크의 보안 기반의 AI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가 많이 오르죠, 최근에.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신규 백신 출시.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전략. 한커미드, 양자 내성암호, 양자 내성암호 관련 핵심 기술 특허 보유. 양자 내성암호. 라온 시큐어, 통시사의 FIDO 기반 생체 인식 솔루션. 터치앤 원패스 구축 전략. 슈프리마. AI 기반 보안 제품 출시. 생체 인식, 다중 인증 감정. 이 중에서 하나 산다면 지니언스나 라온 시큐어 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알테오전도 7%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한 10% 정도 올랐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키트라가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지난해 키트루다 글로벌 매출이 295억 달러, 41조죠. 적용기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 ALT, 비포. 알테오젠 마일스톤이 10억 달러, 약 1.4조 원이 들어오고 연간 로열티가 2030년 약 12억 달러, 1.6조씩 들어온다는 거죠. 네, 1년에 1.6조씩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약 5% 정도나 보는데 좀 작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반 정도가 SC 제형으로 바꾼다면 20조에 5%면 1.6조?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5년 이후 외국인 지분율 고점과 저점, 삼성전자 고점 58%를 찍을 때가 2019년 7월. 이때 진짜 반도체 좋았죠. 저점은 2016년 1월 52.5%. 올해 저점이 6월이 52.7%, 현재는 51.2%. 상당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SK하이닉스는 2024년 6월에 56%, 21년 8월에 45%, 올 4월에 53%, 현재는 56%.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목에 차는 듯한 느낌?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외국인 지분율 고점과 저점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둘 다 함께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과거와 달라요. 과거 명절 후 코스피를 보면 이게 D-Day죠. 네. 끝나고 오르다가 한 4, 5일 오르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12월 중순부터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과거 모습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오라클 등 기존 강자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됐다. 특히 장중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움직임이 주목을 받은 하루였죠. 엔비디아는 이날 보도자를 배포하고 오픈 AI의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에 최소 10기가바트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오픈 AI 차세대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며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배치를 향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갤럭시인가요? 무슨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총알을 쏴주는 거죠. 아울러 데이터 센터와 전력 사용량을 포함한 이러한 배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 용량. 다시 원전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픈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에 1,000억 달러를 투자시키면서 장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 에드부시가 아이폰 17 판매량 증가 이슈를 배경으로 목표를 310달러로 상향 조절하면서 애플 가격을 올렸죠. 이러한 대장주들의 상승이 엔비디아와 강력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코이버, 그리고 오픈 AI와 강력한 협력자인 오라클 등이 연결돼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그와 관련된 SK 하이닉스, 이제 관계회사 서프라이 체인에 포함될 것 같은 삼성전자 상승이 전망돼 HBM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할 것이 눈에 뻔하죠. 여기에 화이자의 메스라 인수 등으로 해서 D&D 파마텍이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방정부 셧다운은 큰 골칫거리이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겪어본 일이라 시장에서 충격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그 친구들이 상승을 이끌 것이다. 또한 하반기는 에로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D&D 파마텍,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 펩트론 등 매도보다는 추가 상승이 전망돼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로봇주도 많이 오르겠지만 추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에 몸을 맡겨라. 시장이 초방원에서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컴 등으로 급속히 이동한다.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이들의 기대감과 실적 반등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으로 시각이 이동하면 이들이 이해는 먹을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방원은 좀 약해지고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컴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가을의 냄새가 듬뿍 묻어나는데 오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포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반도체 사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오늘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들어가서 맞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서부장 쪽에서 PSK, 그 다음에 HPSP, 파크 시스템즈, 테크닉은 좀 많이 올랐는데 ISC, 두산 테스나, 그다음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좀 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